안녕하세요. 공공연대 노동조합 아이돌봄 분과와 함께하는 저는 공인노무사 이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돌봄을 위한 노동법. 이번 시간은 실업급여, 법률 용어로는 구직급여죠.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총 5가지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급 기간과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네 번째로는 자발적 퇴직 시 수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실업급여라고 얘기하는데 법률 용어는 명확하게 구직급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직급여는 우리가 월급에서 꼬박꼬박 낸 고용보험료를 바탕으로 받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마치 만약 사고를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처럼 고용보험은 실직이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 걱정을 덜고 구직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받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자격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가입을 했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 만 65세가 넘어갔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근무를 쭉 해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무를 하다 보니 만 65세가 초과되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어요.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으로 다시 재입사를 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원칙적으로는 재입사하는 그 사업장에서는 만 65세가 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전날에 퇴사하고 바로 다음날에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즉 2025년 7월 31일 A센터에서 마지막 근로를 하고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에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65세, 만 65세가 넘어서 입사를 하더라도 다음 날에 바로 입사함으로써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가지 수급 자격에 대한 만 65세에 대한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80일 이상 일해야 됩니다. 즉 이것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얘기하고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내가 급여를 지급받은 날만을 카운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한 날, 주휴일, 연차 쓴 날, 그리고 또 유급으로 받는 유급휴일, 공휴일이라든지 주휴일이라든지 그래서 급여를 받는 날들을 카운팅하는 것들이 피보험 단위기간이에요. 그래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보통 총 180일이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180일이 30일로 나누면 6개월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때요? 월, 화, 수, 목, 금 5일 근무하고 주일 하루 근무하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6일만 피보험 단위 기간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루가 계속 빠지기 때문에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한 7.5개월 정도 근무를 해야 피보험 단기간 180일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이 돌봄이를 하면서 주 5일을 근무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좀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 피보험 단위기간이 그러면 며칠이 되는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이나 아니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비자발적 이직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계약기간.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더 이상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것을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고요. 두 번째, 센터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했다. 문을 닫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 센터가 문 닫아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그리고 만약에 센터에서 해고된 경우. 그리고 정년, 여기는 이 센터는 정년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고 이 정년의 나이가 됨으로써 정년퇴직이 된 경우. 그리고 센터에 있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사직을 권고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권고사직이 된 경우, 이렇게 해서 비자발적 이직이 있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구직급여를 받고 집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구할고, 그 다음에 직업을 구한다 그래서 구직급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은 총 4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할 것. 두 번째는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자발적 이직일 것. 네 번째는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자격은 이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 기간과 지급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기간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이,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그래서 나이는 만 50세 미만이냐, 만 50세 이상이냐에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약간씩 다르죠.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 50세 이상이고 내 고용보험을 3에서 5년 사이에 한 4년 정도 부었네 라고 하게 되면 구직급여에 대해서 며칠을 받을 수 있지? 하게 되면 210일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직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간단하게 기본적으로는 평균 임금의 60%를 구직급여 1일의 지급 금액으로 우선 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균 임금 60%를 해보니까 이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이 나오더라 라고 해서 한선으로 최저임금의 80%까지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당 지급하는 구직급여 1액은 평균임금 60% 또는 최저임금의 80%다. 그리고 거기에 나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게 되면 이것이 구직급여 하루의 지급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작성한 이 표의 마지막을 보시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내가 평균임금의 60%를 해보니까 10만 원이 나왔다 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6,000원이 상한액입니다. 그것을 넘는 금액이 나오더라도 66,000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한액을 보면 64,192원인데 내가 평균임금의 60%를 해보니까 3만 원이 나오네. 근데 그 3만 원이 나오더라도 64,192원, 8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64,192원은 보장해준다. 그게 하루 동안에 지급하는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이 소정근로시간 일주일간에 내가 얼마나 근무하는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상한액이든 하한액이든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은 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금액 66,000원과 64,192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4시간이다, 뭐 3시간이다 라고 하게 되면 뭐 4시간인 경우에는 33,000원, 그 다음에 하한액 같은 경우는 32,000원, 뭐 얼마가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루의 소정근로 시간도 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4번째로는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 요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자발적인 이직 시, 자발적 퇴직 시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자발적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사유는 첫 번째로는 직장 내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자발적 퇴직 시 수급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내가 피해자다. 그런 경우에는 네, 자발적 퇴직 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도 내가 그만뒀다. 임금이 계속 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 시 수급 요건이 됩니다. 대신에 이것을 그냥 내가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노동청에 반드시 신고해서 노동청에 확인까지 받으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건강이나 가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 즉 내가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대신에 센터에서 내가 몸이 아파서 쉬어야 되는데 쉴 수 있는 제도가 없거나 쉴 수 있는 뭐 병가나 휴직이나 이런 제도를 다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발적 퇴직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의 간병. 가족이 만약에 아파요. 가족이 아프면 의사가 이 가족이 지금 뭐 6개월이든 5개월이든 병의 치료를 위해서 좀 이제 쉬셔야 됩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과 나와는 가족이다 라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은 반드시 간병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간병에 대한 증명이 있으면,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보면 가족이 아픈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발적 퇴직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해석도 분분하고 요건도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발적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가셔가지고 먼저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이것도 자발적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런데 단순히 내가 우리 집이 다른 좀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니면 지역으로 이사를 했어요. 라는 단순 거주지 이전은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더라도 이거는 자발적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업장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근무를 해야 되는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뭐 외부로 바뀌어가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 이게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린다라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났거나, 아니면 아이를 부양을 하거나 부모님을 부양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기 위해서 내가 거소를 이전해야 된다, 아니면 주소지를 이전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내가 좀 불가피하게 사업장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는 곳과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 내의 문제, 그 다음에 나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에 대한 문제, 그리고 통근 시간이 3시간이 걸린다라는 부분들은 내가 스스로 그만둔다라고 해서 아예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놓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구직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도 서류 처리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막 고용센터도 막 가셔야 돼요, 노동자들도.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우리 구직급여를 받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절차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서, 센터에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접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등록하도록 요청을 해주시면 전산으로 처리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수급 방법을 안내를 요청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센터는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사는 거주지 관할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직 등록하셔야 되는데 온라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 자격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을 받든지 현장 교육을 받든지 본인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편하신 걸로 온라인을 받으셔도 되고 현장에서 수강을 하셔서 수급 자격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받으셔야 되는데 구직 등록 및 교육을 다 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다시 가셔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신분증, 통장사본 같이 지참해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직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다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를 이제 수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을 인정받고 이 4주 내에 첫 구직급여가 입금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워크넷이든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상이든 다른 사업체들을 방문하셔가지고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구직급여가 우리가 뭐 180일, 210일 얘기했잖아요. 그것들을 다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구직 활동을 마지막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7가지의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 공공연대 노동조합 아이돌봄 분과에서 준비한 아이돌봄 노동자를 위한 실업급여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아이돌봄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각 지역의 담당자들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 연락처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에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실업급여, 구직급여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